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일제강점기의 미술에 대해서 다루면서 선전이라고 불리었던 조선미술 전람회 언급을 제가 했었는데요. 네, 기억나요. 네, 주변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는 국전 혹은 미전에서 상을 탔던 작가를 이제 최고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이 쏙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권위가 왜 사라진 건지 혹은 그 상이 아예 없어진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국전의 권위와 그에 대항했던 움직임 그리고 요즘은 그 권위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제 일종의 전람회죠. 이제 미술의 어떤 공모전 이런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제 기억으로는요. 국전 무슨 입상 작가, 국전 뭐 수상 작가 이러면 이력서에 이렇게 딱 하고 올리고 그럼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때 들여다보면은 좀 헷갈리는 게 국전도 있고 미전도 미전이라고도 있어요. 하고.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두 미술상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둘 다 약칭입니다. 이제 풀네임은 따로 있고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걸로 보셔도 무방은 해요. 근데 정확히는요. 일제강점기에 선전이라고 하는 조선미술 전람회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해방을 하고 나서는 1949년 제1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라는 것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전람회를 줄여서 국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정부가 하는 거니까.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이제 약간은 그 좀 줄여서 부를 만한 단어들이 있었죠. 그런데 관 주도의 국전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많았는데요. 본래의 취지인 신인 발굴보다는 결과적으로 기성작가 부문이 너무 비대해진다거나 혹은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선정 문제라던가 혹은 학연, 지연, 혈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81년 제30회 국전을 마지막으로 폐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이듬해 1982년이죠. 그러면 우리 신인 작가 발굴만을 담당을 하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이 창설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약간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였고 이번에는 미술 대전이죠. 그럼 미술 대전은 미전은 신인 작가만 했어요. 기성 작가는 안 기성 됐어요. 작가 부문은 좀 없애고 신인 작가 발굴 쪽으로만 이렇게 했는데요. 대신에 기성 작가를 위해서는 당시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성 작가들을 대상으로 초대전을 열자라는 이렇게 투 트랙으로 좀 이렇게 분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생긴 요 미술 대전을 미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사실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가 전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술 대전을 미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전히 국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혼용해서 좀 사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는 39년부터 81년까지 열린 미술 전람회가 국전이고 82년 이후에 열린 미술대전이 미전이지만 사실은 구분하지 않고 같이 국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지금도 있습니까?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예전 같지 않아요, 명성이? 그렇죠. 사람들이 더 이상 주목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미술계 내부에서의 움직임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미술 작가들이 그것을 권위 있게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 일반인들에게도 그게 회자되지 않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국전이 관 주도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미전은 민영화를 시킨 건데요. 1982년부터 85년까지는 반관 반민 그러니까 관과 민이 반반씩 좀 섞여서 있는 이제 기구인 문예진흥원이 주관을 했고요. 1986년부터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가 주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이 주도하든 민이 주도하든 높은 권위에 비해서 형평성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언제든 좀 탈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신인 작가 발굴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미전에서 대상을 타는 것만으로도 작가로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등용문이 되다 보니까 미전에서 상 받는 거를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2000년 심사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개입됐다는 비리 사건이 터졌고요. 그때 한국미술협회 임원들이 대거 입건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2007년에도 이 사건이 이제 굉장히 밖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예. 중앙일보 사설에는 입선은 수백만 원, 특선은 수천만 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고요. 심사 비리와 대작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된 사람이 무려 121명. 그리고 미술협회 고위 간부 9명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여기 비리에 연루된 심사위원과 이제 작가에게는 총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 초반부터 미전이 더 이상 권위 있는 상으로 인식되지 않기 시작한 거죠. 뭐 이런 사건 터지면은 이른바 쑥대밭이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계속 진행을 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투명성 있게 장치를 재정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손상된 신뢰도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그 권위가 예전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는 네. 미술계는 좀 순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건 터지고 나니까 그쵸. 일종의 좀 비리 집단 뭐 이렇게 또 돼버리고 그래서 네. 미전의 권위도 떨어지니까 네. 좀 안타깝네요. 네. 비리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제 미술계에는 이렇게 권위에 편승해서 영광을 누려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 이런 권위에 저항했던 미술가 그룹도 있었거든요. 어디든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미술의 정신 중에 하나는 저항성인데요. 1950, 60년대에는 국전, 그러니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저항했던 우리 작가들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국전 심사위원들의 경향이 고착화되면서 당시에 미술계의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가 좀 극명해졌는데요. 그리고 또 공정을 잃은 심사다라는 반발까지도 극대화됐던 시기였죠. 국전에 대한 반발은요. 국전 참여를 거부하는 보이콧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네. 더 재밌는 거는요. 국전에 일부러 참여를 해요. 예. 그런 다음에 떨어질 거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낙선된 작품만 모아서 낙선전을 개최를 하는 거예요. 상을 안 받았는데 네. 상 안 받은 걸 자랑스럽게 나 낙선했어. 그래서 낙선한 작품만 모아가지고 전시해야 하는 거예요. 국전에서 상을 받는 그런 이제 작품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심사위원들의 고착화된 올드한 경향이다 보니 우리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은 오히려 모아서 낙선한 작품, 국전에서 오히려 낙선한 것이 이제 현대미술의 그 모더니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네, 그래서 네. 첫 낙선전은 1954년 정진철, 김화경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아마 그 작가 이름은 많이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950년에는 그래도 좀 아실 것 같아요. 박서보, 김영환 등의 작가들이 국전을 반대하고 현대미술 운동을 내세우며 사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박서보 작가는 상당히 연세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현업에서 네, 맞아요. 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맞습니다. 지금도 단색화 작가로 활동을 잘 하고 계시죠. 네. 지금은 단색화 추상미술이 어떤 미술 그 아트 마켓이라는 곳에서 대세다 보니까 굉장히 시장의 전선에 나와 계시거나 소위 말해 자본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한 작가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네. 당시에는 추상미술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국전에서 수상하려면 여인 좌상을 그려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앉아있는 여인상 있잖아요. 예. 앉아있는 여인을 그려야 국전에서 수상을 하지 이런 추상작품으로는 국전에서 입성도 못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국전에 뽑히는 그림들 맞아요. 대부분 그런 풍이었던 네. 모양이네요. 특정 화풍으로 그려야 거기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농담처럼 돌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미술 시장에서 어찌 보면 가장 가치 높은 작가가 젊은 시절에 지녔던 그런 저항 정신을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낙선전 외에 제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했던 행동 양식은 벽전이었는데요. 벽전요? 네, 바로 국전이 열리고 있는 그 덕수궁에 바깥 돌담을 전시장 삼아서 작품을 그 벽에다가 걸었기 때문에 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벽에 내건 전시 형식이었는데요. 네. 어찌 보면 초대받지 못한 작가들이 그 미술관의 밖에 돌담에다가 작품 전시를 더 한 거죠.
굉장히 저항적이네요. 굉장히 저항적이죠. 근데 그 저항적인 정신인데 실제로 전시는 데모를 하거나 우리는 억울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전시의 형태로 거기에 맞서서 대항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때 두 개의 국전에 반대하는 전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덕수궁 서쪽 담에는 김정현, 김형대 등 졸업을 앞둔 서울대학교 회화과 학생 11명이 격전이라는 이름으로 40여 점의 작품을 내걸었고요. 덕수궁의 북쪽 담에는 한때 서울대 교수를 지냈던 윤명로와 김봉태 등 서울대와 홍대 졸업생 재학생이 합쳐서 12명이 60년 전, 그러니까 이 당시가 1960년이었거든요. 60년 전이라는 제목으로 30여 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국전이 개최되는 기간 동안 이 국전에 반대한다는 뚜렷한 이유를 내세워서 거리의 벽에다가 작품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시민과 언론의 관심을 국전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밖에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작품이 대신에 추상 표현주의 화풍이 많다 보니까요. 일반 관객들은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후에도 국전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었습니다. 특정 학교나 학과를 중심으로 학생들끼리 모여서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 낙선전을 펼치는 운동은 계속되었고요. 또 민전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국전의 권위는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민전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국전이 국가가 진행하는 관이 진행하는 거라고 했을 때 민전은 민간이 주도한 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미전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선전, 국전, 미전까지는 다 이제 중간에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 거의 비슷한 전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민전은 딱히 어떤 걸 줄여서 말한 건 아니고요. 제가 민전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는 관이 주도하지 않고 민영화된 기관에서 진행한 그런 전시들이 많이 열렸다, 개최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제가 사용을 한 건데요. 아까 사단법인에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을 연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 정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민간 차원에서. 맞습니다. 사단법인이 진행했던 대한민국 미술대전도요. 결국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다거나 정부의 지원금이 꽤나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주최는 민간 사단법인에서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정부 진행이라고 볼 수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이 민전은요. 민영기관이나 그런 단체에서 공모전을 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신문사에서 주최를 많이 했고요. 조선일보에서는 현대작가 초대전, 한국일보는 한국미술대상전, 중앙일보는 중앙미술대상전, 동아일보는 동아미술제. 거의 이제 신문사들, 굵직굵직한 대형 신문사들 위주로 이런 미술 그런 이렇게 공모전들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런 일종의 그 민간에서 열렸던 민전의 시대는요, 확실히 한국 미술의 새로운 변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전과는 달리 미니멀적이고 개념적인 작품들을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는 미술계가 활발해져서요. 여러 가지 백양회, 문림회 이런 이제 단체전 같은 것들이 열리고 베니스 비엔날레나 상파울루 비엔날레 이런 국제전에 참가도 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전, 대한민국 내에서 열렸던 그 국전의 권위와 영향력은 점점 더 좀 이렇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시도 중에 하나는요. 1972년에요. 심사를 하지 않는 파격적인 발표 형식을 지닌 민간 공모전도 있었는데요. 이게 한국미술협회의 주최로 앙대팡당전이라는 것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한국미술협회요? 어떤 곳이에요? 우선은 한국미술협회도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 저항 정신에서 모인 미술인들에 의해서 이제 좀 출범이 되었어요. 협회를 만든 거니까. 근데 나중에는 또 이렇게 미전도 이제 좀 그런 이렇게 이제 권위가 좀 퇴색되는데 또 일조를 하게 됐죠.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요, 그게 기득권이 되고 또 다시 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항성이 점점 가면서 약간은 퇴색되기는 했었지만 처음에는 그런 이제 미술인들에 의해서 출범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진행자님, 제가 앙대팡당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앙대팡당이라는 단어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프랑스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앙대팡당이 영어 인디펜던트와 같은 의미의 프랑스어인데요. 네. 독립된, 독자적인, 무소속의 이런 뜻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앙대팡당전은요. 사실 한국 이전에 1884년에 프랑스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좀 모방하듯이 가지고 온 건데요. 그냥 그 단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앙대팡당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 미술전 같은 게 만들어진 거네요. 맞습니다. 예. 하나의 미술 운동, 미술 이렇게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프랑스의 앙대팡당전이 출범하게 된 배경 또한 기존에 존재했던 공모전에 대한 반발인데요. 프랑스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1660년대에 프랑스에는 한국의 국전과 비슷한 살롱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살롱이라는 단어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저 어릴 때는 제가 미술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희 동네에는 헤어살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살롱이라는 단어가 실제 프랑스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와는 조금 다소 다르게 사용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원래 살롱이라는 뜻은 프랑스에서 궁정이나 귀족의 저택을 무대로 진행이 됐던 사교계 모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미술이나 음악, 문학 등의 다양한 예술의 향유가 일어났죠. 네.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공작하고 기부인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서. 맞아요. 굉장히 프라이빗하지만 화려한 어떤 이제 공간에 귀족들끼리 모여서 예술을 향유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일종의 살롱 문화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살롱전이라고 아예 이름이 명명된 것은요. 에콜 데 보자르라고 하는 미술대학의 졸업생 작품으로 출발해서 200년간 국왕의 후원 아래에 개최됐던 전시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브리옹 궁전 내에서 제한된 인원에게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회화전을 열다가 예. 점차 루브르 박물관, 원래는 루브르 궁이었겠죠. 루브르 박물관의 그랜드 갤러리로 옮겨갔고 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공중에게도 개방이 됐습니다. 살롱전은요. 미술평론가, 컬렉터, 기자 등 미술 관련 전문가들이 아주 깊은 관심 속에서 명실상부 프랑스 미술 전람회 이렇게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고요. 네. 19세기 중반에는 살롱 관람객 수가 연 1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살롱에서 입상을 하면 화단에서의 입지뿐만이 아니라 대중의 인지도까지 높아지니까 예. 일종의 일명 스타덤에 오르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살롱전 입상은 젊은 작가들의 등용문이자 당시 화가들에게는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전미전하고 비슷하네요. 맞아요. 꽤나 비슷하죠. 네. 실제로 어느 정도로 여기에 목을 맬 정도였냐면 이 살롱의 낙선으로 절망해서 실제로 목숨을 끊는 작가가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거의 뭐 고시를 한동안 준비하다가 뭐 이런 느낌처럼 정말 많은 작가들이 원했던 그런 이제 살롱전 입상이 있었는데요. 말씀처럼 국전 미술전과 참 비슷하죠. 근데 살롱전도요. 점점 편파적인 심사가 극에 달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반발하는 작가들이 생겼는데요. 프랑스에서도 낙선전이 열렸습니다. 아, 똑같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나라의 낙선전과는 달리 나폴레옹 3세 그러니까 관의 주도로 열어줬어요. 관은 왜 낙선전을 열어줬을까요? 글쎄요.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해서인가요? 뭐 아차상 네. 같은 그런 개념일 수도 있었겠죠. 네. 네, 안타깝게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당시에 이제 대외적으로 동요하는 예술계를 진정시키려고 열어준 것이기는 한데 사실은요. 예. 그 뒤에는 저희에는 낙선 작품을 공개적으로 일종의 폭로해서 이 정도 수준이라서 낙선한 거야를 또 이제 공개하려는 그래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너네들이 불만 얘기하는데 네, 전시해줄게. 그래서 살롱전과 낙선전이 동시에 열리면 살롱전에는 고전주의 형식의 당시 너무나 이제 아카데믹한 기법으로 잘 그려진 원근법은 어떻고 빛은 어떻고 딱 규율대로 너무나 잘 그려진 고전 이렇게 미술이 있었고 네. 그러고 낙선전에는 이게 뭐야 할 만한 작품들이 많이 몰려 있었겠죠. 특히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여러 작가들이 계속해서 내가 살롱전에서는 입상을 못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젊은 작가들은요. 개인 전시장을 짓고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우리끼리 비용을 각출하자라고 해서 살롱전 말고 우리끼리 전시회 열자. 낙선전 말고 그냥 이 또한 민에서 주도를 하는 거죠. 그런 연례 전시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쯤 진보적인 미술가들이 창설한 독립예술가협회가 있었어요. 네. 여기를 중심으로 열린 것이 바로 독립전이라는 말에 앙대팡당전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무심사가 원칙이었어요. 그게 무심사가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참가비만 내면 그냥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때 참여한 작가들이 다 살롱전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던 작가들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름을 들으시면은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르누아르, 예. 조르주 세라, 폴 세잔, 앙리 마티스, 빈센트 반 고흐 등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런 훌륭한 인상주의 작가들이 대거 살롱전에는 뽑히지 못해서 앙대팡당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살롱전에는 제가 할 만한 작가 혹시 없어요? 살롱전에서의 입상이 그 스타 작가로의 입문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미술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들어봤다 하는 작가이기는 할 텐데요. 예. 어쨌든 그 당시의 기득권은 당시 고전주의를 이끌었던 화가들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자크 루이 다비드. 나폴레옹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 아시네요. 예. 굉장히 왜 그 말타는 막 나폴레옹 와 이렇게 네 맞아요. 나폴레옹 이야기를 많이 그렸고요. 예.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이라거나 아니면은 미술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호라티우스의 형제의 맹세라는 그런 작품 등 즉 왕정이나 궁정에 대한 작품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쁨 받아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쁨 받아야 돼서 그렸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작가가 예쁨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무엇이 먼저 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스타는 앵그르입니다. 작품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달리스크라는 작품이나 터키 목욕탕. 물론 미술 전공자가 아니라면 잘 떠올리지는 못하실 것 같기는 해요. 예.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살롱전 작가들보다 훨씬 더 그 앙대팡당전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이제 유명한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컨대 이 당시에 살롱에서는 카바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것이 이제 최고상을 받고 극찬을 받을 때 낙선전에서는 동시에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 당시에는 이 작품을 보러 갔다가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막 찢으려고 했던 관광객이 있었다라는 일화도 꽤 유명한데요. 네. 사실 카바넬의 작품은 뭔지 딱 떠오르지 않으시죠? 예. 네, 결과적으로 이제 마니의 작품이 훨씬 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럼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네. 국전 미정, 앙대팡당전, 네. 그 살롱전 다 비슷한데요? 네, 사실은요. 이게 살롱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일본이랑 프랑스랑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잖아요. 일본에 먼저 살롱전을 모방해서 제국미술 전람회라는 게 생겼고요.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미술 선전이 생겼고 그게 국전이 되고 미전이 되다 보니 서양의 관주도의 전시 문화가 동양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요. 네. 어쨌든 문화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생각 뭔가 하나의 뭔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반운동이 생겨나는구나. 네. 미술계에 그런 움직임이 활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새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미술랭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